자, HPSP 같은 경우에 일단은 여기도 이제 메이저의 수급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무지하게 들어와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또 많은 물량이 출회돼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양쪽 해소 500만 주대였나요? 그렇게 되면은 그 500만 주면은 8천만 주대니까 적지 않아요. 6% 6%가 들어와도 모자랄 판에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불편한데 일단 어쨌든 그 수급 범위를 하나씩 봐볼게요. 최근에 그러면은 뭐 얼마나 많은 물량이 나왔는지 조금 전에 이제 VVIP 방에 싹 다 올려드렸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개인들에게 510만 주네요. 510만 주면 68에서 48, 6% 가까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330만 주를 매도했고 기관이 180만 주. 오, 뭐꽤 많이 물량이 떠넘겨진 거고. 그리고 그럼 전체적으로 누적적으로는 어떠냐 했을 때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시는 누적 수급 범위는 일단은 이 개인들이거든요. 빨간색 하단 부분이. 근데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떠는 것 같고 이제는 남은 물량이 얼마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좀 착션상이 난다라는 내용이 올려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어요. 기타 법인 쪽에서 이제 전환 물량, 기타 법인뿐만 아니라 뭐 기관 전체도 마찬가지인데 전환 물량들이 기타 법인 이외에서도 또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뭐 사모펀드나 이런 쪽에서 받아간 물량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사모펀드든 기타 법인인데 기타 법인 자체는 기간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기간하고 기타 법인은 전혀 달라요. 아예 다릅니다.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 집계가 이제 뭐 중복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기간 150만 주에 기타 법인 290만 주. 그래서 대략 뭐 450만 주 정도의 매도가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누적적으로. 450만 주 그다음에 개인이 300만 주 그거를 외국인이 744만 주 이렇게 매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작년 5월부터 어제까지 오늘은 집계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즉 아직까지는 그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꽤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매 단가의 평균치가 4만 원 수준이에요. 39,300원.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럼 지금 43,000원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없어요? 프리미엄이 없어요. 다만 문제는 프리미엄은 없는데 중요한 거는 프리미엄은 없는데 계속 그래도 팔 거냐 차익 실현 또 혹은 손절 계속 팔 거냐가 문제인 거지. 계속 팔 거냐. 네. 팔 가능성이 있느냐. 팔 가능성에 대해서는 펀더멘털적으로 논할 수가 없어요. 뭐 한미반도체 그렇게 따지면 지금 뭐 하한가마저도 이상할 게 없죠. 그러니까 성장성에 대한 자금들이 지금 들어오는 거지 현재 기준에서 뭐 저평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저평가의 기준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저평가를 논할 수 있어요. 실적 대비해서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는 굉장한 저평가이고. 근데 한미반도체, HPSP, 이수페타시스 이런 쪽은 지금의 기준에 저평가를 운운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기준에 이제 남아 있는 요 수급 범위 그리고 아쉬운 게 이제 고르게 들어왔었는데 또 매도도 고르게 나와 버렸다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거죠. 누적적으로 작년 5월부터 이제 지금까지 해서 남아 있는 쪽의 물량이래요. 그러니까 요 창고 동량도 먼저 한번 보시면 5월부터 그러니까 5월부터 2월 15일까지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5월부터 2월 15일까지가. 그러니까 뭐 CLSA가 주력이었고 저 당시 2월 15일까지의 매수의 평균 단가는 대략적으로 뭐 3만 외국인 위주니까 3만 7천 원대. 지금까지 기준에서 이제 3만 9천 원대인 거고 또 일방향의 매도만 있는 건 아니니까 사실은 매수도 있고 매도도 있고 뭐 그렇게 손바뀜인 거고 3만 7천 원대 정도가 돼요. 근데 이번에 매도한 게 5만 3천 원 평균 단가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매도한 게. 그리고 CLS의 그 코리아하고 매도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CLSA 코리아하고 JP모간이 한 100만 주, 85만 주 이렇게 팔았는데 결론은
CLSA 코리아가 마저 더 팔지는 전화해서 물어볼 수는 없어. 근데 이렇게 팔고 차익 실현이 지금 이건 그래도 일부 됐다고 하면은 나머지 물량 좀 이따 다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나머지 물량을 팔면 지금부터는 손실이 될 수 있다. 손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들의 물량이 나와서 이제 그 움직임이 조정이 굉장히 깊었어요. 고점 대비해서 뭐 30% 이상 신고가를 내고 주구장창 깨졌단 말이에요. 너무 과하게. 그럼 과매도니까 여기서 사야 되느냐? 그거는 일단 아니지. 그거는 뭐 문의를 주시고 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종목이고 주력까지 포트에 넣지는 않았지만은 포트폴리오 종목에서 일단은 꾸준히 갖고 간다. 어지간해서는 매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리가 돼버렸어요. 다시금 이 주력 포트 보시게 되면은 요게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다시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이번 달 포트폴리오 구성이 매달 방송에서 말일날 이렇게 오픈해드려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고 결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KB금융, 한국전력, 한미반도체. 오늘 뭐 LG화학이 조금 반등 나와서 이제 뭐 손실폭이 일부 줄었지만은 뭐 큰 의미는 없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80%예요 비중이. 나머지 네 종목의 기준인데 결론적으로 이 안에 HPSP 또 이수페타시스, 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이 알테오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력주 이외의 종목군들을 포함을 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구성을 잡아드리고 있죠. 잡아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가져가서 대처하는 것도 힘겹고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계속 뭐 빠르게 대처해서 잘라내는 것도 무리수가 있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 최종적인 이제 선택의 기준을 이제 잡으셔야 되는데 기존의 마지막 자락에서 뭐 가장 최근이죠. 뭐 추가적으로 더 밀렸든 아니면 뭐 그대로든 마지막 자락에 HPSP 또 뭐 예를 들면 고영, 가영 칩스, 가온 칩스, 뭐 하나 마이크론, 대덕전자, 동진 세미캠 다 좋은 종목인데 일단은 싹 정리하자. 언제? 한미반도체 일단 공략 들어갈 때. 그러니까 뭐 이틀 전이 됐든 3일 전이 됐든 한미반도체 공략을 들어갈 때. 그래서 한미반도체 그 이동을 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어차피 변동성 매매를 기준 잡았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그 손실폭을 줄이는 것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보자 이렇게 이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은 이제 얘에 대한 비중이 적던 많던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뭐 비중이 적다고 함부로 막 정리하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철저하게 이제 뭐 수급을 질문 주셨으니까 수급에 대한 범위로 놓고 본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보여지는 요 수급 범위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기타 법인의 물량까지 받아간 부분이 있어서 외국인들 그 누적 수급이 700만 주가 누적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그 700만 주의 평균 단가가 39,300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프리미엄이 지금 10% 수준뿐이 안 붙어 있다. CLSA가 팔든 누가 팔든 뭐 최종적으로 이제 그 외국계 창구가 갖고 있는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CLSA가 뭐 100만 주를 팔아서 그래도 190만 주가 있고 모간 스탠리가 190만 주가 있고 또 JP모건이 85만 주 팔았는데 95만 주가 남아 있고 저걸 다 팔 수도 있는데 그잖아요. 다 팔 수도 있는데 결론은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프리미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팔기보다는 관망 내지는 매수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 기준인 거고, 그건 제 기준인 거고.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심리적인 기준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심리적인 기준. 그러니까 740만 주가 있는데 좋은 걸 알겠어. 그래서 740만 주를 매수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현대로템이 장기간으로 보면 이게 너무 뭐 장기로 볼 수도 없겠습니다만 장기간으로 보면 결국은 이제 수급 논리죠.
수급이 더 들어오면서 고점들을 넘기는 거고 또 중간에 좀 말도 안 되게 조정을 받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지금 되돌아보니 말도 안 되는 조정이잖아요. 근데 저거를 이제 뭐 4달씩 막 견뎌내기가 사실상 힘들었던 거고.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현대차는 완벽한 저평가니까.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은 평상시 방산주의 PL, PBR 대비해서는 뭐 저평가 기준으로 해석하는 게 옳고요. 근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누적 수급이 뭐 연단위 기준에서 어마어마했죠. 근데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하락률, 변동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주가가 수급이 정체 상태에서 뭐 1년 가까이를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얘는 이제 주력주로서 25%씩 비중을 계속 유지하고 가지고 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적이 뭐 너무 좋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게 실적이 좋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기준점 설정을 한 거죠. 다시금 보시면 HP, SP도 지금의 수급에서 좀 매도가 조금 더 나오고 예를 들어서 매도가 조금 더 나오고 주가가 조금 더 밀린다 할지라도 지금까지의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대략적으로 740만 주 일부의 공매도 상환 대차 상환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유통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 대주주 54.76에 외국인 지분이 21.60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외국계에서 5% 지분 신고 나온 게 있나요? 들어온 게? HPS 이건 아닌 것 같고 외국계에서 지분 신고가 나온 게 없죠. 외국계에서 지분 신고가 나온 게 없다라는 거는 외국인들하고 대주주 지분이 중복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합산하면은 76, 75, 76.3, 76.3%가 대주주와 외국인이에요. 그들의 수급 방향성에 따라서 이제 뭐 주가의 흐름이 형성될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하여간에 그 기술적으로는 고점 대비 일반적으로 고점 대비 30% 이상 조정은 굉장히 과한 조정으로 일단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기간 조정의 기준에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기간 조정. 가격이 횡보하든 가격이 조정을 받았든 2, 3개월의 조정. 그게 거의 이제 다 마무리가 된 기술적으로 마무리가 된. 그게 가격 반발력이 나올 수 있는. 근데 누적 수급이 740만 주면은 8,300만 주짜리 종목이니까 8, 9, 72. 뭐 대략 9% 가까이 누적 수급이 있는 거고요. 그 누적 수급의 단가가 평균이 39,000원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4만 원 수준으로 평균이 형성이 되겠죠. 그럼 프리미엄이 그닥 없는 상태의 기준.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좀 하방을 잡을 수 있는 위치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매도의 기준이 형성돼서 움직임이 나오기보다는 뭐 긍정적으로 방어를 좀 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매수를 하라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고요. 매수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거래가 없더라도 수급이 계속 유지가 되고 들어오는 거. 근데 지금 이제 일단 수급이 꼬인 건데 이 꼬인 수급이 매수세로 전환되는 게 확인이 될 때. 그것도 하루 반짝이 아니라 이제 추세적으로. 두 번째 기준은 거래가 터지면서 가격 반발력이 나올 때. 그럼 일단 거래가 터진다는 거는 일단 무조건 양봉입니다. 물론 비이성적인 악재 요인이 나거나 했을 때 음봉으로 미끄러지면서 장대 음봉에 거래가 터지는 경우가 있죠. 당연히 있죠. 근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그런 해석보다는 일반적인 대형주의 기준은 거래가 터진다의 개념은 윗부분의 매물을 가져가면서 거래가 터지기 때문에 대부분이. 예? 그래서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 나온다면은 수급의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도 되돌리는 흐름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의 기준은 결론은 매수는 못한다는 거죠. 매수는 매수 사인을 낼 수는 없다. 매수 사인을 낼 수 없으니 일단은 이동 전략을 하신 분들 또 최근에 뭐 매수 사인이 제한적이었다라고 했을 때 안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신규 편입은 하지 않는다의 기준이 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펀더멘털적으로는 뭐 한미반도체나 얘나 한미반도체가 주가 강세를 띈다 할지라도 결론은 뭐야? 한미반도체나 얘나 둘 다
저평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거기다가 수급이 어찌됐건 꼬여져 있어요. 500만 주라는 6%에 달하는 그런 물량이 출하가 된 상태고 아직 끝났다고 확언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매수의 기준은 그 두 가지 요인에서 못 잡고 기술적으로 매수를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거는 수급이건 뭐건 필요 없이 오늘의 전선주처럼 오늘만 움직인 게 아니죠. 전선주가 그 이전부터 움직였는데 오늘은 수급이 좀 꼬여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오늘 꼬리 달리면 정점이 될 것 같은데, 오늘이 정점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한쪽은 지금 강한 쪽이 있고 한쪽은 지금 꼬리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뭐 대한전선, HD 현대일렉트릭도 전선주로 분류되나요? 거기도 좀 꼬리가 좀 많이 달려 있고 어찌됐든. 그래서 거래가 뭐 수급이 보이지도 않는데 거래만 터지고 이슈 불거져서 움직일 때 그럴 때 뭐 변동성으로 들어갈 수 있어도 그 밖의 요인에서 지금 낙폭과됩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건 절대 아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질문 주신 게 뭐 수급은 일단 설명이 됐죠. 수급은 결국은 많이 나갔지만 774만 주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 외국인들이. 그게 이제 적지 않은 물량이라는 거고 744만 주가 평단도. 그래서 그거는 이제 눈여겨보고 있자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롯데처럼 뭐 급격히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세를 띈다든가. 그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을까의 기준인데 첫 번째 결론은 안타깝지만 정리. 왜냐하면 장이 원체 좋아서 눈에 보이는 게 너무너무 많아서 HPSP가 고점 대비해서 조정률이 너무 높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 달, 두 달 가지고 온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평균치를 따진다면 손실률이 최고점에서부터의 30%대 손실까지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럼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너무너무 많다라는 기준은 뭐 단순 논리로 시가총액 사이즈는 좀 차이는 납니다만 뭐 이수베타시스도 일단은 2조 7천억이에요. 슈팅 나오면 얘도 3조예요. HPSP도 3조 원대 후반까지 형성돼 있고 그리고 HPSP는 이제 다시금 움직임이 나오면 MSCI 지수 편입 기준에 대한 이슈가 또 불거져요. 그죠? 어쨌든 누적적인 수급 부분이 들어와 있고 수급 범위가 여러 군데에서 확산해서 들어오는 지금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요게 이제 뭐 또 바뀔 수도 있죠. 거래가 일정 범위 수반돼 있고 그리고 당연히 한미반도체 비중이 뭐 다들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상관없는데 만약에 한미반도체 비중이 없다면 오히려 만약에 얘가 못 가면 순환성으로 다른 쪽에 갈 수도 있겠지만 얘가 못 가면 글쎄요 나머지 쪽도 쉬어가지 않을까요? 대장에 못 가면 얘가 이제 완전히 대장으로 부각이 됐으니까 2월 이후에 완전한 대장 2월 이후에 뭐 몇 퍼센트예요? 9만 원이니까 2월 이후에만 150%? 그죠? 그리고 얘가 불편하시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못 가면 실질적으로 얘네가 못 가면은 뭐 순환성에도 뭐든 아무도 못 가죠. 응? 근데 지금 얘네들도 상상을 초월하게 매수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들의 변동률과 HPSP의 가격 반발력의 변동률에 있어서 어느 쪽이 더 가벼울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상식적인 선에서는 HPSP가 반등이 나온다면 그쪽이 더 가벼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랜 경험 측상 여러분들도 판단하시는 능력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가벼움이 하이닉스 지금 160% 올랐잖아. 작년 대비. 그죠? 그리고 오늘도 신고가예요. 한미반도체 가벼움이 그냥 한미반도체다가 아니라 지금 15조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절대 안 무거워요. 그 다음 순위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성 같은 경우에도 좋긴 하지만 너무 거래가 없고 너무 거래가 없어요. 누적 수급은 얘가 18%인가 24%인가 그런데 유통 물량이 또 많은 편이고 이수도 사실은 유통 물량이 많아요. 기껏 해봐야 지금 뭐 10% 가까이 들어온 그 물량 가지고 엄청난 일이다 그게 아니라 얘도 유통 물량은 많은데 외국인과 기관의 기관 쪽의 매수가 굉장히 고르게 들어왔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이제 점수를 지금 기준에서 점수를 조금 후하게 주는 거예요. 9월 10일인가요? 9월 10일 이후에 뭐
전일까지의 누적 수급을 보시면 상당하고 오늘도 짜증스럽게 43,000원이 살짝 이탈되긴 했지만 거기서부터 더 추가적으로 공격적인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진 않고 있고 개인 선호 창구가 한 아름아름 9만 주대 9만 주대 매도가 형성돼 있어요. 물론 뭐 미래에셋도 개인들이 좀 선호하는 창구이긴 한데 그쪽이 뭐 4만 주 매수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손바뀜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래요. 거기에 뭐 이렇게 고르게 매수가 돼 있다는 거는 훌륭하다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한쪽에 집중된 게 아니라. 그래서 움직인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거기까지가 이제 부담스럽다. 안 움직일 것 같고 한미반도체는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조금씩 해야 되긴 하겠죠. 근데 이수의 가벼움이 있기 때문에 이수, 베타시스 정도. 아니야, 나는 얘를 끝까지 갖고 갈 거야. 뭐 얘가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까지 문제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미 조정은 굉장히 깊어져 버렸고 그렇다면은 가지고 가시는 전략, 기존의 물량을 가지고 가시는 전략을 비중이 우리가 원래 정했던 5% 미만이시라고 한다면 5% 이상이면은 좀 줄이시고 어느 때 가격 반발력이 세게 나올지는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줄여놓으시고 그리고 5% 수준이시면 가져가시더라도 지금 다시 수급을 확인해 보니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만한 흐름은 일단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있어서 지금 뭐 어찌됐건 HPSP도 이제 정리해 드리고의 기준까지 잡아 드린 건데 다시 한번 이제 우리 포트 남아 있는 포트 상당 부분 IT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깔려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싹 다 정리해서 한미반도체로 잘 잡아 드렸고 오늘 기준에 이제 뭐 삼성 SDI 그리고 좀 아쉽지만 LS 머티리얼즈 쪽도 정리를 해서 옮기자라고 했어요. 가격 반발력은 나오는데 거래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은 이런 식으로 지금 벌써 12시 17분입니다. 그리고 저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맞게 하이닉스 오늘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겨줬어요. 이쪽이 낫다라는 거지. 그리고 얘도 지금 사상 최대치 고점 수준이에요. 고점 수준이에요. 사상 최대치 고점인 거예요. 사실 삼성전자 9만 원 위에서 움직였던 게 4거래일 뿐이 없어요. 9만 원 딱 터치한 날까지 하면 5거래일. 거기다가 8만 5천 원 이상에서 거래된 것도 꼬리 포함해서 월봉 기준에 4달 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중이에요. 그리고 LG화학도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가 터지면서의 가격 반발력이 아니라서 아쉽지만은 매수 사인까지 내드리지는 않고 있어요. 비중을 이제 5%까지 크게 줄여놓은 상태고 상황에 따라서는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이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지난달에 편입하고 나서 비중을 좀 줄여놨다 할지라도 그래서 일단은 한국전력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기준을 잡고 대처를 하는데 바닥 찍고 돌릴 때 매수 사인은 낼 수 있어도 지금은 일단은 관망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놓을게요.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KB금융의 기준도 어제 잘 돌렸다 아주 기가 막히다 힘이 굉장히 좋다 했는데 오늘 또 미끄러져 있어요. 저점 대비해서는 좀 돌려놨습니다만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뭐 다음 주에 툭 건들면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위치인데 얘도 리스크 관리는 해야 돼요 우리가.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얘도 일단 프리미엄이 너무 높고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 조정이 좀 깊을 수 있어요. 순식간에 거래가 둔화되고 뭐 2조 이상 터지고 꼬리 달리고 운봉 떨어지는 흐름은 업황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기아 같은 경우도 10만 9,500원 기준 주력입니다. 해도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일단은 뭐 출렁거림은 있지만 하방은 잡힌 것 같아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내고 인적 분할에 대해서 악재냐 우재냐 뭐 요 정도 수준 움직임이고 알테오젠도 요번에 이제 들어간 거고 알테오젠도 5% 비중이 맞죠? 문자 2번 나온 것 같은데 한 번이 아니라 그죠?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가 짜증스럽게 고점에서 이제 좀 눌린 게 이제 짜증스러운데 전일 대비해서 뭐 움직임을 그나마 잡아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 지금 순환성으로 돌아요. 뭐 이오 테크닉스, 대덕전자, 뭐 동진 세미캠 눌려 있구나. 가온칩스, 뭐 고영, 뭐 뭐 이수도 순환성의 의미도 부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누적 수급이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일단은 이수. 그리고 주성도 이제 뭐 별 희한한 흐름까지 연출이 됐었는데 주성. 그리고 제주반도체 다음 주까지 거래 살아나지 못하면 일단은 매도로 설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나머지 부분은 이제 포트폴리오에 없는 건데 만약에라도 매수 사인 나갔는데 LS 머티리얼즈처럼 매도 사인이 안 나오고 포트에서 정리된 종목이 있다. 근데 내가 또 그 비중을 갖고 있다. 그러신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꼭 질문을 주셔야 돼요. 꼭 질문 주셔가지고 전략 부분을 잡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자의 포트폴리오 마감 방송 전략 영상을 같이 여기다 이제 넣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새로 오신 분들께도 이제 저런 내용들을 같이 좀 설정을 해서 안내를 해드려야 되고 어제 기준의 포트폴리오는 이제 CPI 또 금리에 대해서 이제 살짝 같이 언급을 전략을 설정해 놓은 부분이라서 만약에 어제 마감 방송 못 들으신 분들은 그 마감 방송까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CPI 금리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HPSP가 뭐 시원한 답변은 되지 않았지만은 주가가 아무래도 눌려 있고 가격 반발력이 일부 나왔지만 뭐 고점 대비해서 30%대 조정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조정이기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하시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의 대처는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준을 잡아주시는 게 옳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아까 한미반도체 원본 파일에는 그냥 원본이죠. 그거 제가 리플 달아가지고 저기를 올려드릴게요. 그 뭐지? 한미반도체 아까 원본 올려놓은 거 있으세요? 압축해서? 없나? 링크는 LS 머티리얼즈를 자르고 링크를 올린 거 아니야? 여기구나 원본이. 예. 그래서 LS 머티리얼즈 전략 포함입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 올려놓고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HPSP에 대한 설정, 그다음에 전체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내용들 뭐 이렇게 이제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검색에 계속 뜨긴 했어요. 뜨긴 했는데 오늘도 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윤정두가 만든 검색기에는 떠 있는데 윤정두의 전략 기준에서는 이 친구를 잡아내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 오늘 매수세를 못 드렸죠. 전선주들이 다 같이 강해요. 그건 좋은데 누가 사는지부터 해서 그게 좀 확인하기가 제 입장에서 어렵고 그리고 조금 전에는 대한전선의 상승폭도 좀 줄고 했는데 그게 뭐 글쎄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의 기준에 12%의 수익 범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연에 오셔서 HTS 버전을 무조건 받아가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강연에 오셔서 이제 HTS 버전을 받으시는 방법도 문의를 하시고 그래서 HTS 버전에서는 저렇게 종목이 완벽하게 뜨죠. 종목이 완벽하게 뜨면 그러면 그에 맞게 나는 기계적으로 매수 또 매도 시효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매도할 거야. 그렇게 기준 잡으시면 되죠. 뭐 어려울 건 없죠. 그래서 지금 그 진입 신호가 여기서부터 나와서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해서 뭐 진입 신호 얼마 나온 거야? 13만 4,800원이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15만 3,300원이니까 얼마예요? 10% 가까이 되나? 12%네. 12.74, 64.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 대한전선이다. 그럼 개장 초에 뜨고 이탈되고 재진입 신호 이런 식으로 이 신호를 확인해서 대처할 수 있다.
그래서 HTS 버전은 그 모바일 버전은 또 틀려요. 그리고 윤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드린다? 검색에 떴으니까 그럼 드려야 되는데 프로램도 매도고, 그럼 프로램 매도라는 거는 외국인이나 기관 둘 중에 하나는 매도라는 거고, 아니면 둘 다 매도일 수 있고, 그리고 개인 선호 창구도 매수이고, 한투에서 뭐 좀 매수 강도가 있긴 한데 한투 쪽에 수급 한 5만 주 들어온 거 그것만을 믿고 대처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관망을 한 거고, 그 관망 기조 속에서 뭐 꽤 강하게 움직임을 잘 주고 있어요. 검색계에서는 계속 매수의 기준으로 설정이 잡혀 있고, 그리고 오늘 아마 검색계 올려드릴 때 가장 먼저 떠있던 종목 기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아까 케빈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여기서도 아까 이제 떠 있었죠. 8%일 때. 그리고 지금 얼마예요? 지금 12%. 그러니까 8% 미만에 떠 있었던 거죠. 한 4%에 떠 있었나 그러면 5%? 그렇게 해서 아쉽게도 우리는 다른 쪽을 봤지만, 자, LS 일렉트릭 지금 기준에서 진입 후 차트 상승 그거 좀 빠르게 잘라서 올려드리세요. 진입 후 상승 부분 올려드리시고, 그 다음에 그 뭐요,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탈퇴 신호가 나와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신호가 명확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매도 신호 나오는 기준 보시고, 한미반도체가 재차 재진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도 좀 정신없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매도 또 매수 이렇게 이제 신호가 나옵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HTS 버전도 활용을 하십시오. 오늘 뭐 평상시 최근에 녹화가 거의 없었는데 오늘 뭐 녹화 굉장히 많아졌어요. 일단은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고, 유튜브 찾아오시면 뭐 이수베타시스, 한미반도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던 CPI, PPI에 대해서는 뭐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계속 나와 있죠. 어제도 이수 한미, 오늘도 이수 한미, 그리고 HPSP, 그다음에 에르스 머티리얼스 전략까지.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메인 화면에 강연에 이제 14분 신청하셨기 때문에 자리가 한석 남아 있어요. 한석 남아 있으니까 빠르게 신청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산 규모 1억 이상이신 분들은 무조건 VVIP 방으로 오셔서 함께 움직이세요. VIP, VVIP 차이가 뭔가요? 저도 설명 못하는 거를 뭐 어떻게 설명을 들으시려고? VVIP 방은 VVIP 방이죠 뭐.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한. 자,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